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7월 8일 장 마감 시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증시 하락이 나왔고, 아시아 증시도 모두 대부분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에 옵션 만기일이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에 대한 부분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해외 증시도 뭐 비슷합니다.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도쿄의 이제 긴급사태에 대한 부분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뭐 중국 증시도 뭐 지금 뭐 왔다 갔다 거기는 뭐 정신없게 돌아가는 가운데서 뭐 경기 둔화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외국인들의 투자가 뭐 전반적으로 아시아에서 좀 돈이 빠져나간 거 아니냐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사를 좀 먼저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런 내용이 국내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굉장히 뭐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만 뭐 어제 움직였던 종목들은 또 쉬는 부분도 없잖아 있었지만 오후에 좀 아랫골이 단 부분이 있었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었고, 뭐 진단키트, 치료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용이 있고, 4단계 같은 경우는 내용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니지만 델타도 벅찬데 델타 플러스까지 이스라엘, 터키 확산 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외국 투자자들의 투심이 다운된 거 아니냐, 신흥국에 대한 뭐 일본은 신흥국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아시아에 대한 투심이 다운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본국, 그러니까 자금이 움직이는, 투자하는 그쪽 위치에 있는 뭐 그 외의 다른 국가에 대한 투자 자체가 모두 투심이 다운된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있어서 델타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델타 변이에다가 이제 이런 베타와 감마의 형질이 더해져서 변이 바이러스의 좀 복합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 하여튼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런 가운데 지금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환율을 끌어올리는 역할도 했던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겠고, 하여튼 환율로 인해서도 외국인이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올라왔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뭐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환율이라는 게 수출 기업들한테는 뭐 긍정적일 수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려면 환율이 좀 떨어질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율이 오를 것을 예상을 해서 미리 이제 환전을 해서 빠져나가는 자금들 때문에 더 한번 환율이 오른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당장 환율이 오르니까 이거 보고 하면서 지금 빠져나가는 외국인 자금들도 상당할 거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원화로 투자가 되는데, 원화로 투자를 했는데 뭐 수익을 냈어요. 수익을 냈는데 정작 달러로 바꾸려고 하는데 더 많은 돈을 내야지 달러를 살 수가 있다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금이라도 그러한 상황이 덜해졌을 때 빠져나가고 싶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갈수록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지수랑 외국인 자금, 환율 같이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뭐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많이 매도를 하면서 이탈이 나간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으며, 현물 이런 식으로 매도가 진행된 하루였다. 그리고 기관은 중간에 뭐 매매 동향이 들쑥날쑥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긴 했어요.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느 정도 방어성 움직임이 나오긴 했었는데 결국에는 매도로 기관도 외국인과 같이 시장을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일단 이런 식으로 쌍봉 흐름도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20일 이동평균선 깼기 때문에 60일 이동평균선까지 밀릴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장을 좀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음봉이 좀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반등이 나오더라도 더 뭐 큰 양봉으로 치거나 또 여러 며칠에 걸쳐서 양봉으로 이 시가를 다 회복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재차 밀리면서 20일 이동평선을 테스트하는 가능성이 있겠다. 결국 20일 이동평선 및 요 자리죠. 결국 여기. 그래서 1020선 20포인트 테스트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좀 현금 비중을 늘리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 내일 뭐 오늘 현금 비중 늘렸는데 내일 또 시가 뜨고 양봉이 나올 수도 있긴 하죠, 지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금 비중 좀 늘리셨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시장이 좀 불안정하고 뭐 코로나 상황도 심각하니까 하여튼 코로나 조심하시면서 시장을 최대한 뭐 너무 그렇다고 공포감을 갖지 마시고 최대한 중립적이되 약간 좀 더 조심성을 좀 더 갖추면서 약간
하여튼 방어적, 항상 뭐 시장은 방어적으로 보는 게 긍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방어적으로 시장을 보자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셔서 여러 가지 장주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챙겨가시기 바라며, 입장하셔서 지금 뭐 어려운 시장 속에 저와 함께 슬기로운 주식생활 해보는 거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박준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